나경원이 이제 지금 이제 윤심을 그 대변하는 후보로 지금 부상하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그 친윤 주자의 대세는 김문수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가 삑사리를 냈어요. 계엄에 대한 입장을 좀 달리했죠. 계엄에 대해서 이제 4월 4일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뒤에 김문수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으니까 계엄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자기는 그냥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지지자들을 굉장히 자극을 한 거죠. 그게 김문수의 한계예요. 자기가 왜 지지율이 높은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문수가 이제 바로 윤석열을 이렇게 버리는 듯한 이런 그 발언을 하면서 김문수로 갔었던 이 세력들이 이제 나경원 쪽으로. 네. 나경원은 그래도 그 아직까지 그 윤석열을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김건희 씨한테 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거든요. 이게 그 햄릿의 유명한 리오 왕이라고 있잖아요. 네. 리오 왕의 막내딸. 예, 같은 그런 스토리 라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박을 받았지만, 윤석열로부터 구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윤석열을 지키는 제가 보수의 정통성 있는 인사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강조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나경원 캠프로 많이 친윤 인사들이 지금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나경원이 아마 안철수를 젖히고 4등 1차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아, 나경원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위태위태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김은국, 그다음에 연극인 박정자 씨, 그다음에 캠프 자문단에는 뭐 이동석 국기원장, 뭐 기생충 박사 서민도 아유, 거기에 서민이 일로 와 합류했다고 있군요. 얘기하고 네. 있죠. 예. 네. 호랑나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시면 아니 그 하나만 있나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국힘당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신평, 네. 그죠? 예. 신평도 나경원을 지지하는 걸로. 예. 윤 어게인 열풍 맞아들일 후보로 예. 신평 변호사는 이제 나경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분 뭐 이재명 측으로부터 요청이 오면은 이재명 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나경원 지지로 마음을 그러니까 탓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신평이 이제 나경원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진심으로 이제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후보 인증을 하는 거죠. 나경원이 네. 윤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후보로 그렇게. 진짜 이 나경원 쪽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나경원이 이번 그 국힘 경선에서 좀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좀 마련해서 본선으로 경선에서의 본선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김문수에서 지금 나경원으로 친윤 인사들의 지금 엑소더스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신평 변호사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 신평 변호사가 그 이재명 대표가 손을 벌리면은 그걸 잡을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쪽 이 극우 진영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이 극우 유튜버 이분이 몰랐던가요? 우리 방송을 못 봐서 제가 또 신평 변호사에게도 한번 하면서 반응을 들어봤는데 예, 우선 그 김문수가 왜 지금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지 배신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김문수 얘기 들어. 김문수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의견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제 좀 대충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국힘당은 지금 보면 확실히 국힘당 지도부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국힘당이 윤석열 당이 되는 것을 이제 제일 경계를 좀 하는 것 같고. 당연하지. 지금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을 이제 지우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확 지우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는데, 어쨌든 윤심이 실려 있는 그 후보 일단 김문수, 나경원 그렇잖아요. 윤심이 실려있는 후보가 김문수, 나경원, 심지어는 경북지사 이철우. 그렇게 해서 그 윤심이 실려 있는 이제 후보들이 일단
국힘당 후보로 만약에 되면 그러면 일단 국힘당은 일단 좀 윤석열당 좀 색채가 좀 아니지. 지금 보면 윤심이 윤심을 실었는데 김문수도 그걸 버렸다니까. 윤심을? 그래?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탄핵 결정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계엄령은 잘못됐다는 건 저기 초기부터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 윤에 대해서 여태까지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회에서 앉아갔고 막 다른 사람들 사과할 때 앉아있고 이 모습 이외에 그 이외에는 이제 다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난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계엄령은 잘못됐다. 그리고 첫 스타트를 전태일 동상 앞에서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윤심이 실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계엄령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연구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첫 스타트를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북 어디에서 포인트를 박아갖고 탄핵 반대 집회했던 분들하고 함께 했어야지.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확하게 메시지는 지금 탄핵이 당한 입장에서 막 저거 하면은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면은 욕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나 소년부나 다 모아놓고 탄핵 반대 세력 주요 인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유사한 메시지라도 낼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건 안 한 거고 그걸 안 하고 전태일 그 다음에 중도 좌파 그러다 욕 뒤지게 처먹었어. 하여튼 최근에 그래서 저기 김문수 최근에 지지율 빠진 그게 그 영향이요. 뒤지게 처먹었으니까 다 지금 김문수 저 새끼 배신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지금 쪼니까 갑자기 이제 김진홍이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쇼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늦었지.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을 일단 단단히 끌어모으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중도층에 대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탄핵 반대 세력들을 상처를 주는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들이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병신들인 게 아니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중도지.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특히나 국민의힘이 니네 영남당이다 영남당이다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수도권의 권영세하고 강원권의 권성동이가 지금 길을 쥐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니 무영이 안 서는 거야. 네. 김문수가 지금 왜 망해가는지를 네. 정확하게 설명.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율 요즘 네. 쭉쭉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왜 그러지? 그러고 그 김문수 우리 권지현 기자가 직접 가보니까 영 사람이 뭐 건강이 좀 많이 의심스러워 보이고 힘이 정신이 좀 멍해 보이죠. 명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죠. 그게 아니었네요. 네. 예. 초기에 너무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좀 좀 반대쪽에서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심평 변호사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네, 들어보시죠. 그 심평 저 변호사는 그 한 일주일 전에 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저 이재명이 권력을 이제 뭐 완전히 독점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국민 통합 쪽의 비전과 소신을 보여주면 자기는 이재명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재명이 저 도움 요청하면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둘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네. 그죠? 그래서 찬양 글도 썼잖아. 그러니까 아니 찬양글 쓴 거를 넘어서 내가 그걸 보고 이재명 캠프에서 콜하면 올 거냐 그랬더니 가겠다 그러네. 그 정도 되면 저건 진짜 쓰레기지. 쓰레기지 쓰레기. 곧 죽어도 그래도 깨소리라도 하고 살아야지. 쓰레기야 쓰레기. 저 새끼들 주변에 멘토라는 놈이 저 정도면 주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 거야 이게. 참 그러네요. 이재명은 날로 먹겠네 그냥.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건이네요. 네. 그때 저때 이제 심평 변호사를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걱정을 해주셨는데 걱정은 잘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극우 진영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네네.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쪽 진영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 네. 예. 윤석열의 이제 멘토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 네. 왜냐하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손을 잡으려나? 네. 온갖 이제 억측을 낳게 된 거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워낙에 극우 쪽의 구심점도 사라지고 뭐 이렇다 할 주자가 없어서 네. 그 지지자들이 다 우왕좌왕한다라는 얘기처럼도 들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덕수가 대안이 안 된다는 거를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네. 한덕수가 만약에 잘 나가면은 저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한덕수나 윤석열이랑 50% 100%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국힘 경선 얘기 좀 예, 할까요?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틀 연속 그 국힘당 이제 8명의 주자들이 경선을 했죠. A조, 네. B조 나눠서. 근데 오늘 이제 B조가 사실 죽음의 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제 나경원과 한동훈 사이에 이제 탄핵을 놓고 그 서로 열띤 공방을 벌일 거를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까지도 이제 그 탄핵 반대 논자로 이제 그 그룹핑이 돼서 결국 1대 다의 형태로 1대 3의 형태로 오늘은 배틀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먼저 한동훈이 이제 홍준표를 향해서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면서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경미한 과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홍준표가 탄핵 대신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하여야 할 기회를 주자고 한 것이다. 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탄핵할 것은 너무 나간 거다.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소극적 방어를 한 거죠. 그러네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네. 맞받아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나경원은 조금 달라요, 톤이. 예. 나 후보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결국 그 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지경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친윤 후보인 이제 이철우 역시 이제 108명의 의석을 준 건 탄핵하지 말라는 뜻인데 왜 경솔하게 탄핵을 했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한동훈하고 제대로 지금 친윤 후보들이 붙었습니다. 예, 탄핵의 강을 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결국은. 네. 반면에 이제 어제 전날 A조 토론회에서도 찬탄 반탄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먼저 안철수가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 사과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문수가 이때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사과한 적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우리가 대선 필패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계엄 옹호당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를 했나를 따져본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하고 반박했다. 갑정너식으로 또 저렇게. 네. 어쨌든 김문수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친윤 후보로서의 이제 그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애를 썼어요. 이미 네, 그런데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김문수에게도 이제 배신자의 프레임이 지금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네. 네. 한동훈 21, 김문수 21 네. 거의 동률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힘당 이제 그 지지자들, 국힘당 지지자 무당층들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체 여론조사가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요거는 이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을 때는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문수가 월등한 1위를 기록하다가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죠. 네. 세 명이 아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으로만 좁혀서 지지율을 보니까 한동훈이 21, 김문수 21, 홍준표도 20.6 거의 비슷해죠. 네. 그리고 나경원이 안철수보다는 좀 앞서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1차 경선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나경원까지가 이제 4강 안에 들 것 같고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은 누가 1위를 할지 지금 점칠 수가 없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 것은 결국 김문수가 그 초반에 좀 삐끗하면서 네. 친윤 주자로서의 그 입지를 잃어버렸어요. 예. 네. 예.